고발 여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환경부 그 부처 하나의 일이겠습니까?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죠. 민간인 사찰 의혹, 그 중심에 있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감찰 결과를 내놨고, 네. 그다음에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그거는 수원지검에서 따로 따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19일에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공무상 비밀 누설로요. 사실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요. 중앙지검이 그 고발장을 받은 다음 날 수원지검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20일에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과 또 임종석 비서실장 등 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네. 고발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네. 이거는 지금 동부지검에 가 있습니다. 그건 동부지검에 가 있고, 네. 지금 현재 오늘 나온 이 수사관의 감찰은 이건 수사가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대검에서 감찰을 하는 거죠. 대검 감찰반에서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찰본부에서 있고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이게 네. 직무유기, 그러니까 이 민간인 사찰을 한 이 직무유기와 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유출한 이 국무상 비밀누설, 어떻게 보면은 관련 사건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청와대가 고발한 건이 수원으로 배당이 됐잖아요. 중앙에 고발을 했는데 수원으로 이렇게 이송이 된 이유는.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이 중앙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기가 소속된 그 청에서는 하지 않겠다 이런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이제 네. 형사소송법을 들여다보면은요, 관할이 범죄지 아니면 뭐 피고인의 주소지 이렇습니다. 근데 범죄지가 어딘지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주소지가 수원 그래서 관할이거든요. 수원지검이군요. 수원지검으로 네. 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거는 그건 또 왜 동부지검입니까? 비슷하니까. 네. 중앙에 고발을 했지만 네. 거기서는 또 이제 박형철 이 비서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예전에 같이 그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같이 네.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수사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그래서 있으니. 그것도 따로 떼놨군요. 네, 그건데 그러면 이거 비슷한 사건이니까 네. 관련된 사건이니까 수원으로 보내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명확하게 이게 관련된 사건이라고 보기도 또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박 비서관의 또 주거지 반환하는 그래서 데가 또 동부지검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동부지검으로 가서 이 한편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수사의 효율성상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냥 이 정도 관련된 네. 거면 수원에서 한꺼번에 해도 될 텐데,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칙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리돼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대검에서 이거를 지휘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사의 효율성면은 이런 점에서 좀 보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감찰 결과 설명 들어볼까요? 네, 감찰 결과 발표가 나왔죠. 네. 일전에 나왔던 이야기의 뭐 종합 구성이긴 해요. 하지만 약간 새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정보통신과학기술부에 5급 사무관 자리로 옮기려고 했다. 네, 이른바 셀프 승진 의혹이었죠. 예, 셀프 승진 네. 의혹입니다. 지금 현재 6급 수사관인데 네. 5급 자리로 가려고 했던 건데 네. 여기서 좀 새로 나온 것은 이 직위 자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설을 유도해 놓고 네. 스스로 자기가 만든 자리로 가려고 했다. 과기부 장관에게 굉장히, 이런 네. 자리 하나 만들면 장관님 제가 이 자리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상당한 이렇게. 특혜성이 있다라고 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왔던 얘기지만 부적절한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가 있었다. 네. 그리고 경찰청의 특수수사과의 수사 관련해서 부당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 관련한 민간인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를 좀 알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이제 다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 최근에
이제 고발된 사항과 같은 건데요. 특감반에서 이제 한 일들은 다 비밀 아니겠습니까? 네. 첩보를 지금 계속 이제 폭로, 공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공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네. 이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이 그런 됐습니다. 부분은 아마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과기부 장관에게 그랬는데 일부 보도에 보면 과기부 장관이 그 해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나중에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확인이 책임 필요하죠. 여부도요? 네. 네, 만약에 이제 장관을 누구든 접촉을 해서 네. 만약에 이런 청와대에서 뭐 중요한 업무 사실이라면 어찌 보면, 장관도 네, 연루된 거 아닙니까? 과기부 예를 들어서 과기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어느 장관의 비위를 첩보로 상부에 청와대에 보고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수사관이 장관이든 차관이든 뭐 실국장이든 네. 뭔가 청탁성 이 민원을 서로 주고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 네. 비위 가능성은 농후한 그런 정황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명백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앞서 그 혐의 내용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자신과 잘 알고 지내던 그 건설업자 네. A 씨, 네. 그 사람 사건 어떻게 됐는지 직접 알아보려고 경찰청 특수수사까지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와대 특검반원이 그래서 네. 문제가 불거진 건데. 그런데 저 본인은 네. 김 수사관 본인은 최모 씨가 그때 그 경찰서에 와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확인된 걸로는 그 시간에 조사받고 있는데 관계 대담하게 맞고요. 와가지고 그 네.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나온 거 보면 또 그 사람 통해서 이 사람이 원래 청와대에 못 들어가고 네. 있었는데 검찰에서 나 좀 청와대 특감반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력서가 전해졌다면서요? 새로운 의혹입니다. 네. 새로운 의혹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력서가 건설업자에게 전해진 것까지 확인을 했다는 것인데 네. 그 다음에 그 건설업자에게 이력서를 주면 청와대 특감반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다음 고리가 누군가에게- 비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관계의 유력한 누군가가 네. 자, 이런 사람이 있으니 청와대 특감반에 집어넣으면 청와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는 천거, 네. 추천이 있어야지 그다음 연결고리가 맞는 그러겠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청탁 인사가 있었는지 이 김 수사관이 사실은 어떻게 특감반에 들어가게 되었나 네. 하는 이 과정이 파악될 수 있도록 이 건설업자에게 전달된 이 김 수사관의 이력서는 어떻게 청와대와 연결된 것이에요. 청와대에 결국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가서 물의를 빚고 나와서도 지금 물의를 빚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간 경위에 네.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문제의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은 들어갈 때부터가 좀 이상했군요. 네. 물론 아직 정확하게 진상은 안 지금 나오고. 뭐 몇몇 이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벌써? 네. 하지만 이것이 또 이제 사설 정보지성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청와대가 이건 이제 대검이 감찰한 거고 청와대가 이 사람 비위를 수사해 달라라고 고발해 놓은 게 있고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의혹들을 그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건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어요. 네. 동부지검에서 네. 말씀하신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 반부패 비서관, 뭐 특검반장 이런 사람들이 직권남용을 했다, 직무유기를 했다, 뭐 이런 그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부지검이 사건을 이송받고 닷새 만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많이들 옛날 거 생각하실 거예요. 청와대 압수수색?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압수수색은 검사와 수사관이 가서 싹싹싹싹 뒤지는 건데 네. 청와대 압수수색은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군사상 보안시설에 해당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그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임의 제출 방식으로 네. 우리가 압수수색이 이런 이루어지는데요. 서류 또는 이런 컴퓨터 있으면 누구 수사관이 쓰던 컴퓨터 있으면 주세요 하면은 그렇죠. 청와대가 그걸 갖고 와서 주는 거죠. 예, 검찰에서 법원에 영장을 받을 때 내가 어디를 압수수색할지 필요한 압수수색할 그 대상들의 그 목록을 적시가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문건을 압수수색해야겠다, 압수해야겠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거기에 적시된 문건들을 임의로 제출하면 그걸 받아왔다. 이런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정부 때도 왜 청와대 압수수색하면서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내에 못 들어가고. 검찰이 달라는 것만 주면 그게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그렇죠. 되겠느냐. 네, 맞습니다. 규정이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압수수색의 실효성에 대해서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로 이제 반발을 합니다. 뭐 택배 압수수색이냐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여기에 민주당이 대한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그렇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미 제출 압수수색 이 방식의 네. 실효성에는 어쨌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몇몇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네.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던 문건들은 이제 꽤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핵심이 이 문건이 과연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보고됐느냐. 어떻게 네. 지시를 받고 사실 이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 우리가 가장 압수수색 많이 하면 등장하는 게 뭔가요? 이런 휴대전화. 네. 이 휴대전화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네.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의 네. 산하기관의 임원들에 대해서 또 사찰이 이루어졌다. 동향을 조사한 문건이 나왔다. 볼까요? 네, 먼저 김용남 전 의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환경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임원 등 사퇴 현황을 정리하면서 여기 환경관리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다라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임원들의 사표 제출 여부, 그리고 제출 예정, 그리고 누구와 누구가 반발하고 있고 밑에 주석을 보면 어떠한 형태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지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처를 동원해서 일자리 만들기 용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일, 아니면 적어도 똑같은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나 환경부 이야기 들어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직접 네네. 와가지고 저 자료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김태우 수사관이 등장하지 않았고 네.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이 자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그 블랙리스트가 확인이 됐다. 네. 환경부 관련이고 환경부 산하에 이제 8개의 산하 기관에 네. 21명의 기관장들이 환경관리공단 네. 이런데요. 네. 주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사퇴 압박을 이제 가했고 사표 제출 예정, 사표 이미 제출 네. 또는 반발하고 있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적은 네. 하나의 블랙리스트죠 말 그대로. 최근에는 민주당 사람들을 만나고 다님 뭐 이런 게 적혀 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의 주장은 이들을 몰아내고 네. 문재인 이 대선 후보 캠프에 있었던 자기 사람들을 꽂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기자들이 저때 물어봤어요. 기자회견 때 어디서 확보된 이 자료입니까? 이 루트가 확인돼야 이게 신빙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이 정보 보호 차원에서 말해줄 수 없다 그랬는데 이 김태우 수사관 발의라는 게 금방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우린 이런 문서 작성한 적 없다 그랬고요. 네. 청와대는 이런 문서를 본 적도 없고 이것이 보고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에 요청해서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실무선에서 만들었지만 윗선에 보고되지 않은 자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이것 역시 셀프로 만들어서 네. 가지고 가지고 있다 터트린 정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지시하지 측의 않았는데 분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아서 이런 만들고. 첩보를 만들어서 동향 보고를 올리고 네. 네. 또 보고 안 받았다는데 물론 예. 청와대가 보고 받았을 어느 선까지는 감찰반장이나 그 위에 박경철 그렇죠. 비서관까지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네. 임방을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에서 이게 드러나기가 어려운 것이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이 문건도 네. 텔레그램을 통해서 상부에 보고하였다. 네. 텔레그램은 지금 삭제돼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참 이게 확인하기 어렵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기업의 임원들이니까 특감반원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네.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동향 보고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민간인이니까요. 공기업이지만 공기업 임원들인데. 공기업 임원들이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공공기관이 아닌 또 하나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게 있었잖아요. 그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죠. 네. 기의혹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거기는 공공기관도 아니에요. 자, 요거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 하지만 공공기관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기관 네, 네. 임원들에 대해서 동향 보고를 한 거는 네, 네. 일단 민간인 사찰은 아니지만 네.
뭐 쉬운 말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이니까 문제는 뭐 이거예요. 찍어내려 했던 게 아니냐라는 네네.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 지금 환경부 산하 기관장들의 네. 비위 혐의를 조사한 첩보 보고서가 올라갔다면 이거 말씀하신 대로 감찰의 범위예요. 네. 특감만에 문제 네. 없습니다. 공직자들이고. 네. 그런데 문제는 리스트를 잘 보세요. 네. 사표 제출 예정 혹은 반발 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공직 업무 수행의 감찰이라기보다는 거치 문제를 지금 체크해놓고 있잖아요. 네. 21명을 나란히 이건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네. 임 변호사께 방금 저 네. 서울 창조경제센터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네. 그 혁신센터장 비리 의혹을 보고한 부분 이건 분명히 민간인에 대한 건데. 네, 이거는 요거 자체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공공기관의 그 기관장에 관해서는 이거 그냥 동향 조사다 정도다라고도 또 이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란 네. 말이에요. 안에 그 거치 문제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네. 근데 문제는 정말 공공기관도 아닌 그러니까 정말 민간인. 네. 내 비위에 대해서 사찰한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청와대는 이렇게 있죠. 말합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중앙지검 근무할 때 청와대 들어오기도 전에 네. 자신이 알아서 조사한 걸 또 그렇죠. 터뜨렸더라.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는 네. 지금 이렇게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사찰한 거를 대검에 이첩했다. 네. 이거는 정말 이 청와대 이 특감반에서 조사해서 넘긴 네. 거 아니냐라는 걸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 반부패 비서관이 언론에다 이야기한 거에 보면 네. 이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김태우 비서관이 예전에 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본인이 갖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청와대에 와서 이거를 보고를 한 거고 특감반장은 이거는 우리 대상이 아니네. 네. 대상이 아니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진행도 하지 않았고 이 부분도 근데 보니까 정말 이게 좀 문제되는 소지가 있어서 이거는 대검에 우리가 보낸 거고 그 이후엔 전혀 관여를 안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 의혹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